대한민국에는 아주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당시 기습남침한 북해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부산까지 후퇴를 거듭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집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소위 말해 우리를 화력에 미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105mm 포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비축 중인 105mm 포탄은 무려 340만 발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해도 전부 소모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군사대국이라도 겁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은 K9 자주포만 하더라도 무려 1300대를 보유하고 있고 K55 자주포는 11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모자란다고 느꼈는지 105mm 견인포 850대 보유를 목표로 K105A1 자주포로 개량하고 있는데요. 즉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크기의 대한민국에 자주포만 해도 이미 3000대 이상을 보유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120mm 자주박격포, 4.2인치 박격포처럼 근거리 활용면에서 105mm 자주포보다 훨씬 강력한 박격포 또한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가능한 모든 화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과 북한 등 몇몇 국가가 우리보다 많은 전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155mm 대형 곡사포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많은 자주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단순 포병 전력으로만 따지고 보면 미국마저도 부럽지 않은 세계 최강 수준인데요. 말 그대로 적이 우리 땅에 넘어오는 순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대한민국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막강한 화력에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오죽하면 중국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차세대 대포를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차세대 대포를 공개하자 전세계 외신들과 군사관계자들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됐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대포 위의 대포라고 평가받는 레일건입니다. 레일건은 포신 역할을 하는 두 레일을 나란히 놓고 높은 전류를 흘려보내 포탄을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내는 대포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화약 대신 전기로 포탄을 발사하는 일종의 전기대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위력은 확실합니다. 흘려보내는 전력량과 레일길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록된 것만 해도 포탄을 무려 음속의 7배가 넘는 속도로 날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155mm 곡사포탄이 날아가는 최대 속도의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더불어 포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차세대 대포라는 말이 손색 없을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레일건을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주말 특급 구축함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개발도 꽤 성공적이어서 2015년에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시제품까지 만들어내는데요. 사격 당시 실험에서 미국이 만든 레일건은 무려 250km의 유효 사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비교해봐도 무려 6배가 넘는 거리에서 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평양을 직접 타격하고도 여력이 남는 사거리인데요. 게다가 미국의 목표 사정거리는 이보다 2배가 더 긴 450km였습니다. 즉 대구광역시에서 평양까지 레일건의 사정거리 내에 둘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자금과 기술력만 충분하다면 레일건을 개발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미국도 레일건의 상상 이상의 파괴력에 감탄하며 추가로 약 1조 7천억 원의 개발비를 쏟아부으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은 돌연 레일건 개발의 완전 포기를 선언해버린 건데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레일건이 무기로서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부담이 될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요. 미국 국방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레일건은 한 발당 발사 비용이 100만 달러로 하나 약 12억 원에 한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력에 비해 그리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레일건 초기 설치 비용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즉 언제 사용할지 알 수도 없는 무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작 포탄 5발을 발사하고 나면 그 비싼 레일을 교체할 정도로
내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일건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했는데요. 주말 특구 구축함에서 레일건을 한 번 발사하려면 무려 70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정도 전력이면 충청남도 천안시의 모든 세대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구축함에서 이 정도 전력을 생산하는 건 무리이거니와 포탄 한 발에 70메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건 수지 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과 옆에서 레일건의 규모와 성능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거리가 고작 100에서 1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예산 면에서나 신뢰성 면에서나 더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레일건은 빛 좋은 개살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이유로 미국이 개발을 포기하면서 레일건은 영원히 꿈의 무기로 남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국가가 레일건을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2011년부터 비밀리에 레일건을 개발해왔습니다. 심지어 시제품 테스트도 미국보다 1년 이른 2014년에 성공시켰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8년에 비로소 072-3급 상륙함인 하이양산함에 레일건을 탑재한 사진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게다가 2025년까지 레일건의 실전 투입을 완료하겠다며 공공연하게 큰소리 쳤는데요. 심지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조차도 중국의 레일건 개발 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라며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상황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미국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건 고도의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레일건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군함이 레일건의 압도적인 화력을 감당할 정도로 높은 전력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원자력 추진 체계를 운영해도 현대 군함은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전자장비 체계로 인해 전력 사용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레이더, 전자지휘 체계, 통신 장비 등 현대 군함이 갖춰야 할 모든 구성 체계가 전기 잡아먹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미 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레일건 함포 개발은 미국이 남중국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무력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미국도 만들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조용하게 진짜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형 레일건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중국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큰 계획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레일건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입니다. 바로 한국형 아이언돔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 우위를 점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정도로 수준 높은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미 한국형 아이언돔의 일부인 천궁2는 고도 15km 전후의 요격 성능을 인정받아 UAE의 4조 원 규모 수출을 성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레일건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리 방공무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형 레일건이 특수한 이유는 함포 사격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상의 레일건을 설치하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또 레일 소재를 바꿔가면서 수백 회 연속 사격 실험을 진행하는 등 내구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70mm급 레일건 해반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찰 스프링을 이용한 주태복자 장치를 적용하면서 한국형 레일건의 내구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모든 나라가 포기했던 꿈의 무기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형 레일건이 완성된다면 포탄의 속도는 음속의 6배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최근 활발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천궁3와 사드 수준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LSM-2의 개발 또한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의 계획대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북한이 자국민의 고열을 쥐어짜가며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우리 수도권을 노리는 탄도미사일을
단번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방공 체계를 한국이 이룩하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 또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얕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계획은 2020년대 말까지 완성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업 계획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국방부의 추진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 거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